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커서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과정과 커서 세팅은 어떻게 해두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필 페이지, 제가 만들고 있는 자체 강의 플랫폼의 프로필 페이지인데요. 이거를 개발할 때 제가 한 줄도 코드를 직접 치지 않았어요. 전부 커서와 함께 커서에게 시켜서 개발했고요. 이 결과물을 어떤 프롬프트로 입력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과정은 어떻고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요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필 페이지가 처음에는 여기 PR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지금 PR을 남겨두었는데 코र्스 프로파일 페이지, 즉 코스에 있는 프로필 페이지라는 div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젯이 생기고 프로필 대시보드가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나머지 파일들을 쭉 만들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먼저 어떻게 프롬프트 입력했는지부터 같이 볼게요. 이 프롬프트인데요. 사실은 프로필 페이지, 강의 플랫폼의 프로필 페이지 하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지 대략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 빠뜨렸을까봐 이것조차도 여기 앞에 ask를 활용해서 강의 앱 프로필 페이지 구성 요소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커서가 이제 대답을 해준 목록, 구성 요소의 목록이 사실은 기능 목록이죠. 이렇게 나왔고, 이 목록 중에서 현재 지금 이 프로필 페이지에 적용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한번 걸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청을 하려고 정리해둔 기능 목록이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사용자 기본 정보 섹션이 있고요. 학습 현황 대시보드가 있고 최근 학습 활동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사용자 기본 정보, 학습 통계, 그리고 최근 학습 활동. 그래서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제 기능을 개발해 주세요 라고 그냥 큰 덩어리로 요청했을 뿐이에요. 제가 큰 덩어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아까 이제 화면은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프로필 개인 정보 있고 학습 통계 있고 이런 걸 이제 다 커서가 직접 다 구현해 준 거죠. 코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저는 FSD 아키텍처를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수정한 클린 FSD 아키텍처를 사용했고요. 그 아키텍처에 맞춰서 구현해달라고 커서 룰스를 다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 있는 커서 룰스 보시면 이 커서 룰스 파일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커서 룰스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션이라 함은 서버 액션을 의미해요. 서버 액션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UI들도 구현을 해 주었는데 이건 서버 컴포넌트를 우선으로 해달라고 이것도 룰스에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 페이지는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은 없어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일만 있어요. 즉 뮤테이션이 없고 리드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이어 중에서 클린 FSD 규칙에 따르면 엔티티즈 레이어에 속하는 코드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피처스 레이어에는 아예 수정이 없어요. 프로필 페이지이기 때문이겠죠. 네. 물론 뭐 나중에 다른 피처스에 들어갈 만한 데이터 뮤테이션 기능이 추가된다면 그쪽에 레이어에 코드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액션도 다 게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UI 보여주는 것도 대부분 서버 컴포넌트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현을 잘 해줬단 말이죠. 커서가. 그런데 잘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잘 하나씩 액션 같은 걸 뜯어보면요.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렉처 프로그레스라든지 코र्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스파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이제 쿼리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 쿼리 최적화가 안 돼 있다든지 스키마가 틀려서 빌드가 여러 번 실패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커서가 구현하는 과정을 쭉 봤어요. 네, 여기 앞에서.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티티즈 중심으로 구현 쭉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요청을 마지막에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하고 맨 처음 완성하고 바로 그 다음 빌드했을 때 에러 났던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에러 났던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계형 쿼리에 오류가 있었다 하면서 스키마와 실제 DB 스키마와 차이가 있었다는 어려움을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룰스에 적절한 곳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커서가 똑같은 구현을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룰스에 적절한 곳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룰스를 개선해요. 룰스를 개선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커서를 사용할 때는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커서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랑 개발하는 모든 상황이죠. 커서도 사실은 편집기, ID이지만 에이전트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AI 에이전트랑 여러 가지 있죠. 줄 수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뭐 클로드 코드도 있죠. 네, 클로드 코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의도와 경계. 즉 우리가 작업하려는 작업에 대한 의도와 경계. 이 두 가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의도는요. 룰스로 대표할 수 있어요. 왜 룰스냐면 이 룰스는요. 의도에 대한 메타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메타 프롬프트가 나왔는데 그냥 프롬프트는 이제 우리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메타 프롬프트는요. 이 프롬프트 정확히는 메타 프롬프트라기보다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 프롬프트에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돼야 하는 프롬프트, 상위 개념의 프롬프트인 거죠. 네,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바로 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룰스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수정. 어떻게 수정하냐면 전달해보고 에이전트가 결과물을 뱉었을 때 결과물을 보고 결과물을 자체를 보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드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다음에 또 틀리지 않도록 수정을 하는 거죠. 룰스에 반영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을 다음에 또 틀리지 말아달라라는 거를 여기 룰스에 부탁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의도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춰서 아웃풋이 결과물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의 경계인데요. 이 경계는요. 제가 프로필 페이지 기능을 쭉 줬어요. 기능 목록을. 그리고 프로필 페이지 이 기능 목록을 구현해줘. 구현해달라는 프롬프트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구현해달라는 덩어리가 프로필 페이지 전체잖아요. 이 작업의 경계가 상당히 넓은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넓은 것을 해본 거예요. 넓은 경계. 정확히는 범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경계가 넓을 때,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을 때, 이 경계가 넓을 때, 이 작업물의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업물도 쪼개야 돼요. 쪼개기 전에 일단 가장 큰 넓은 거를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하면 잘하도록 조금씩 쪼개보는 거죠. 요만큼 쪼개보고, 요건 잘하네? 그럼 좀 더 키워보고. 이렇게 할 때 장점은 이 커서를요, 에이전트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전트라 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줘 하고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의 특징이잖아요. IDE는 그렇지 않잖아요. 탭으로 하든지 뭔가 채팅으로 해서 완성을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에이전트는요. 어디까지 내가 이 작업물의 결과 범위를 넓혀도 더 넓은 경계를 요청해도 얘가 그 결과물이 충분히 퀄리티가 좋은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점점 넓히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프로필 페이지라는 아주 넓은 경계를 요청해 본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의도와 경계를 잘 적합하도록, 즉 여기서 경계는 뭐 사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작업의 사이즈.
사이즈, 그리고 의도는 작업 의도죠. 이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룰스를 수정하는 거죠. 이게 오늘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룰스를 의도와 경계, 작업의 의도와 경계를 잘 전달해서 에이전트의 결과물의 퀄리티를 올리자.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커서 세팅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커서는요, 백그라운드 에이전트에서요, 여기 보시면 베타 탭이, 이건 커서 세팅즈 들어가는 방법은 다 아시죠? 여기 세팅즈, 이제 커서 세팅즈 누르면은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베타 쪽 탭을 가셔서 보시면 얼리 업데이트 액세스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디폴트가 아니라 저는 얼리 액세스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커서 최신 기능은 그냥 다 사용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두었고,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를 켠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처럼 동작하게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채팅 안에서도 에이전트처럼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챗으로 가볼게요. 뭐 제네럴은 일반적이니까 챗으로 가서 보면요,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옵션은 여기 아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처럼 동작하게 하기 위한 오토런 모드예요. 오토런 모드. 요걸 켜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쭉 개발할 때는 커서에 allow 해줘야 하죠.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허락하지 않아도 쭉 개발할 때 있어요. 그런데 막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드 요청, 이런 CLI 같은 거 할 때는 무조건 사람이 런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버튼을. 그리고 특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MCP 동작시킬 때, 툴 할 때 그거 런 툴 이거 꼭 버튼 눌러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토런 모드를 키게 되면 그런 것들이 버튼을 눌러주지 않아도, 즉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토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이걸 켜면요. 근데 이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파일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이게 상세한 설정이 같이, 가이드라인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커맨드 allow 리스트가 있어요. 커맨드 deny 리스트도 있고, 이런 게 있다면 커맨드 중에서, CLI 커맨드 중에서 이거는 허락하고 이거는 하지마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오토런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에이전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두면 쭉 얘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더 상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CP 툴, 주로 MCP 툴에 대해서 런 툴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MCP 툴에 대해서 프로텍션 하면 어떤 거는 못한다, 이거는 자동 안 돼, 이거는 내가 버튼 눌러서 실행할 거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걸 꺼놨어요. 왜냐면 프롬프트를 더 신경 써서 입력하는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일 딜리션,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 막 함부로 지우지 마라 하는 프로텍션이 있죠. 근데 다 파일 프로텍션은 저는 항상 켜놨어요. 왜냐면은 git ignore 포함해서 .env 같은 거 얘가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요. external 파일 프로텍션은 당연히 켜져 있고요. 네, 이렇게 켜놓으면 지금 이거 한 20분 정도 얘가 돌았거든요. 커서가 에이전트 실행을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냥 가만히 다른 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야? 보면 위쪽에 올라가서 보시면 completion sound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 켜시면 이 에이전트가 끝나면 띵동하고 커서에서 알려줘요, 사운드로. 그럼 이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에이전트 모드랑 오토런 모드랑 같이 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커스텀 모드는요, 이거 베타 기능인데 보시면 여기 탭에 보시면 여기 밑에 좀 지금 이상해졌죠. 근데 이 이상해진 게 이제 추가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add custom 모드, 이게 이제 버그 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add custom 모드 누르면은 여기에 보면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토런 모드를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기능이 여기 커스텀 모드에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뭐 만약 이거는 이제 베타, 이거를 얼리 액세스로 설정하셨을 때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베타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 되고, 에이전트처럼 쓰실 수 있다. 그럴 때 이런 툴들 이런 툴들 함부로 실행하지 않도록 프로텍션 걸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세팅들 몇 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디폴트를 에이전트로 하고요. 그리고 컴프리션 사운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풀 폴더 컨텍스트를 포함한다, 인클루드 한다라는 건 제가 켜놨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레퍼럴을 이렇게 골뱅이에서 폴더를 입력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를 입력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서 통째로 할 때 이 폴더 전체 컨텍스트를 다 포함해라 라는 걸 켜놨어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오토 런 모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나머지는 여기 챗에서는 추가로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여기 에이전트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쓸 때 여기 모델을요, 오토를 끄고 클로드4 소넷을 고정해놔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모델을 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마다 조금씩 결과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제가 수정할 때, 결과물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면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이 어렵잖아요. 제 프롬프트가 문제인지 모델이 문제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클로드4 소넷만 써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클로드4 오프스를 써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고정해 놨다는 팁도 여러분께 드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여기 옵션 조금, 세팅즈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탭은 사실 요즘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건 설명드릴 건 없고요. 모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켠다, 여기 추가할 수 있다. 네. 근데 O3 같은 경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도 많이 쓰시고, 이런 건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클로드4 소넷을 고정해서 쓴다. 그러나 하나를, 이 모델 하나를 고정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이에요. 모델이 뱉는 결과물이 계속 결과물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모델 변수는 고정해 놔야지 다른 변수, 프롬프트 같은 것들을 계속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에이전트는 제가 따로 강의를 빼서 설명드릴게요. 이건 이제 베타 기능인데, 이 지금 에이전트처럼 돌리는 커서의 기능을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채팅 하나당 한 번만 에이전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동안, 프롬프트가 쭉 실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백그라운드는 다른 일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리고 Tools Integrations는 다 아시겠지만 MCP 툴은 저는 스파베이스를 주로 쓰고 있어요. GitHub도 예전에 썼는데 잘 안 쓰고요. 피그마도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룰스,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룰스죠. 세팅이죠. 이거는 Generate Memories는 제가 지금은 잠깐 꺼두었는데, 원래는 이걸 켜두어요. 근데 이제 채팅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를 자동으로 생성해라 라는 기능을 켜두면요, 이 메모리즈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챗이 떠있죠. 이 채팅이 길어지면 새로운 채팅을 생성하라고 나와요. 이 새로운 채팅을 생성했을 때 메모리에 기록해두면 그 채팅끼리 이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꺼둔 이유는, 평소에 켜둘 때도 있는데요, 꺼둔 이유는 프롬프트를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다시 이 부분인데요, 메모리를 켠다라는 거는 프롬프트로 인하여서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졌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메모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지만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뉴챗을 생성해라 라고 안내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안내가 나왔다는 거는 프롬프트를 잘못 내가 입력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커서 구조상 이 컨텍스트가 너무 길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내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의견이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전 조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메모리를 쓸 일이 없겠죠. 왜냐면 적당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뉴챗을 생성하라는 것도 안 뜨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하나 안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경계를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즈요. 작업의 적당한 사이즈. 경계를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이 적당한 경계를 지어줘야 한다. 구분 지어줘야 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룰스 보면은 유저 룰스가 있죠. 저는 이제 공통 룰스는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모노레포를 해서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데요. 그 프로젝트 룰스만 쓰겠죠. 이때 저는 커서 룰스 파일은 없어요. 그래서 꺼두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MDC 파일로 관리를 해요. 이 룰스 파일을 가보면 MD, 마크다운이 아니라 확장자를 MDC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MDC로 바꾸면 여기 룰 타입이 생겨요. 이거는 항상 참조해라, 아니면 에이전트가 요청해라, 수동으로 참조해라, 아니면 자동으로 어태치드 된다, 붙인다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저는 대부분
이 옵션 선택해서 커서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MDC, 마크다운인데 룰스인데 커서 전용 룰스, 확장자는 MDC예요. 네, 저는 이렇게 룰스를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룰스에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룰스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룰스를 수정해 나가라. 언제냐면 결과물 만드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룰스를 수정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인덱싱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싱크 맞추는 건 다 아시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뭐 살펴보시면 돼요. HTTP2로 해두었고요. 베타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까지 제가 주로 커서를 쓰는 방법인데 지금은 사실 가장 넓은 큰 사이즈의 작업을 프로필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좁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 요청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룰스예요. 처음에도 중요하지만 룰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봤을 때 이 작업이 정말 FSD 폴더 구조에 맞춰서 잘 정렬돼서 생성한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위젯도, 그리고 모노레포인데 패키지스 이 안에 있는 공통 컴포넌트도 잘 추가를 했죠. 위젯도 잘 추가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제가 룰스를 잘 설정해 뒀기 때문이에요. 모노레포 스트럭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벨롭먼트 패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 컴포넌트를 먼저 우선해서 구현을 해 주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좁혀서 좁은 케이스 프롬프트 구현해보고 이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그래서 명확한 설계가 중요하구나. 즉 아키텍처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아키텍처가 마치 이 룰스를 구체화해줘요. 그리고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의 평가 기준.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요 얘기 예고편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커서 잘 활용하시고요. 또 재밌게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